1장 담화의 종결 또는 해결에 대하여 흑이 의견이란 말이 있는데 좀 이따 다시 또 나올 테니 그때 보도록 하고, 다섯 번째 절 밑에서 숙고에서 최후의 욕구를 앞에서 어지라고 그랬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나 미래의 진리탐구에서 최후의 의견을 담화하는 자의 판단 또는 결정적 최종적 판결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숙고의 최후의 욕구를 어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선악의 문제에서 벗어나 나타나는 욕구의 연쇄를 숙고라고 하듯이, 선악의 문제에서 번갈아 나타나는 욕구의 연쇄를 숙고라고 하듯이 진의의 문제에 대하여 번갈아 나타나는 의견의 연쇄를 의문이라고 한다. 선악의 문제에서는 숙고, 아까 앞에서 나왔죠. 선악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여러 행위들의 욕구, 혐오, 희망, 공포, 그런 것들이 있었죠. 거기서 마지막에 어지라고 그랬고, 욕구 연쇄가 아니라 숙고라고 그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어지라고 그랬고요. 진의의 문제에서는 의문이라고 그랬고, 진리 탐구에 있어서는 최후의 의견은 판단, 최종 판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94쪽에 보면은 밑에서 8번째 줄쯤에 보통 과학이라고 불린다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이 단정들이 다시 결합하여 3단 논법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종결, 즉 최후의 요약은 결론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정신의 사고는 조건적 지식, 즉 과학이 보통 조건적 지식입니다. 혹은 말들의 연결관계에 관한 지식이며 보통 과학이라 불린다. 그러나 만약 담화의 최초의 근거가 정의가 아니거나 또는 그 정의들이 3단 논법으로 올바르게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결 또는 결론은 어떤 것의 진리성에 대한 의견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또 의견은 다음 페이지 95쪽의 세 번째 줄 밑에서 담화가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자신의 명상에서 시작하는 경우, 그것 또한 의견이다. 올바르게 결합되지 않은 것도 의견이고, 그 다음에 정의에 시작되지 않고 자신의 명상에서 시작됐을 경우에도 의견이다.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은 6번째 줄쯤에 믿음, 신앙이란 말이 나오는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 하나는 그 사람의 특성을 믿는 것이다. 사람을 믿는 거하고, 그 다음 그 말을 믿는 거죠. 팔 8장으로 계속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8장에 보면은 보통 지적이라 부르는 믿음 및 그 반대의 결점에 대하여, 덕은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문제에서든 탁월하다고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교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러한 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천부적인 것이고, 내추럴한 것이고, 또 하나는 acquired, 획득된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천부적이라는 그 내추럴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100페이지 보면은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감각뿐이다. 감각은 인간들끼리 별 차이가 없고 야수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덕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방법이나 양육이나 지도 없이 오직 감각의 사용, 즉 경험만으로 얻는 지력을 말한다. 이게 천부적 지력이라는 거죠. 이러한 천부적 지력은 주로 다음과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먼저 상상의 신속함, 그 다음 확고한 지향,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상상의 신속함이라 했는데, 상상이 느린 것은 정신적 결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멍청함, 덜하다는 거죠. 덜리스 혹은 우둔, 그다음 stupidity 이렇게 불립니다. stupid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부적 지력과 후천적 지력, 얻어진 획득된 지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0쪽의 제일 마지막 줄에 5번째 줄에 다른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유사성을 발견한 사람을 두고 바로 훌륭한 지력을 가졌다고 한다. 이 경우 훌륭한 지력은 훌륭한 상상력을 의미한다. good fancy라고 그러죠. 이에 대하여 사물 간의 차이, 즉 유사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는 일은 구별하기, 식별하기, 판단하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식별하기 쉽지 않는 것을 잘 식별하는 사람은 훌륭한 판단력을 가졌다고 한다. 특히 사교나 사업의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잘 식별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잘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한다. 분별, discretion이라고 그러죠. 전자, 즉 상상력은 판단력의 도움 없이는 덕으로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죠.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은. 그러나 후자, 즉 판단력과 분별은 상상력의 도움 없이도 그 자체만으로 칭찬의 대상이 된다. 훌륭한 상상에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고를 그 목적에 맞게 그 사고들이 어떤 허용을 하게 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것이 되면 그러한 덕을 가진 사람은 비유를 넉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있다고 해서 분별이 있는 건 아닌다. 그렇죠. 판단력과 분별은 상상력 없이도 된다는 얘기. 상상력을 우리 살짝 뭔가 상상하고 이런 것들을 창의적인 관점에서 쓰는 단어에 좀 익숙한 것 같은데 여기서 상상력, 펜시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어려워. 근데 이게 지금 그 유사성과 차별성을 구별하는 능력을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유사성은 상상력을 받고 구별하는, 식별하는 능력은 판단력, 분별력으로 봤다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상상력은 판단력 도움 없이는 덕으로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상상력은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나 후자는 판단력과 분별은 상상력이 도움 없이도 그 자체만으로 칭찬의 대상이 된다. 이거 어떤 근거로 이런 설명을? 그게 뭐 그렇게 훌륭한 상상에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고를 그 목적에 맞게 그 사고들이 어떤 허용을 발휘하게 하는 일도 필요하다. 훌륭한 상상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판단력과 상상력 두 개가 있잖아. 그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 보면은 첫 줄에 보면은 시에는 판단력과 상상력이 모두 필요하고, 5번째 줄에 훌륭한 역사에는 판단력이 뛰어나야 하고, 8번째 줄에 찬사나 악담의 경우에는 상상이 지배적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근거와 변호의 경우는 판단력이나 상상력이 가장 크게 요구된다.
차이점을 그 구분하는 건 판단력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는 것은 상상력인가 봐요. 논증 그다음에 다음 줄에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논증이나 토의 등 엄밀한 진리 탐구에서는 판단력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3페이지 밑에 10번째 줄에 6번째 줄, 7번째 줄쯤 되겠네. 따라서 지력이 없을 때 결여된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분별이다. 상상력 없는 판단은 지력이지만 판단이 없는 상상은 지력이 아니래. 그러니까 판단력이 지력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력이 없으면 판단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상상력 없는 판단력은 지력이지만 판단력 없는 상상력은 지력이 아니다. 지력은 판단력인가 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그것이 자신의 의도에 도움이 되는지 또한 어떤 의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관찰할 때 만약 그 관찰이 쉽지 않거나 혹은 평범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이러한 지력은 분별력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와 유사한 일에 대한 또한 그와 유사한 일이 지금까지 가져온 결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억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뭐 자연, 그러니까 천부적 그 뭐 지적 뭐 덕 이런 이야기 했는데 105페이지 네 번째 줄에 획득된 지력, 즉 방법이나 지도 위에 획득된 지력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추론 이해의 아무것도 아니다. 추론은 합법의 올바른 사용에 바탕을 둔 것이며 학문을 생산한다. 그 다음에 지력이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이유는 정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력은 정념에 의지하고 정념은 뭐냐면 정념이 서로 다른 이유는 신체의 소질이 서로 다르거나 받은 교육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밑에서 10번째 줄점에 정념 중에서 지력의 차이를 좌우하는 정념은 주로 권력, 부, 지식, 명예에 대한 크고 작은 욕망이다. 아까 이게 욕망이라는 말은 좀 나쁜 의미로 썼는데 어쨌든 이 모든 욕망은 처음껏 즉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기착될 수 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제일 큰 거라는 얘기죠. 내는 부에 대한 욕망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요새로 따지면 그 당시는 그랬을까? 부, 지식, 명예도 결국은 권력의 한 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부에 대한 욕망이 더 큰 것 같은데. 펜시가 찾아내고 있어요. 그거 뭐야? 상상도 있고 판타지, 공상 이런. 그럴 수도 아까 앞에서 나왔지. 펜시가 뭐 앞에서 나왔던 펜시가 앞에서. 판단력은 상상이 그러니까 정확한 상상이 됐을 때는 이제 지력이 되는 거고 판단이 되는 거고 엉뚱한 상상을 그러니까 안 맞는 상상이 드는 게 진짜 판타지가 그냥 공상이 되죠. 공상이 되는 거고 분별력은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에 대한 어떤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거는 판단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았어도 상상에 의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그게 판단력이고 분별력은 경험에 의해서. 앞에서 우리가 그 펜시라는 환각이란 말이 나왔죠. 감각이란 감각. 다음 106쪽의 두 번째 줄에 욕망이 없는 것이 죽은 상태인 것처럼 정념이 약한 것은 멍청함, 덜리스라고 그랬죠. 멍청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무차별적으로 정념이 가지는 것은 변덕입니다. 그러니까 정념이
없는 것은 멍청함이고 너무 많으면 변덕이고 그 다음에 변덕이나 산만 같이 받죠. 그 다음 어떤 일에 대해서나 보통 사람이 이상으로 강하고 격렬한 정념을 보일 경우에 이를 광기라고 한다. 우리 집착 관계. 그 다음에 분노가 있죠. 밑에 보면은 자만은 사람을 쉽게 노하게 만드는데 그 노여움이 과도해지면 분노 또는 경노라 불리운 강기가 된다. 그 다음 줄에 계속해서 과도한 사랑이 질투를 동반하면 이 또한 분노가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에 그것이 시기와 결합되면 분노가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감, 지혜, 학식, 용모 등에 관한 평가가 과도해지면 산만이 되고 변덕이 된다. 무차별적으로 정념을 가진다는 거죠. 그 변덕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것이 시기와 결합되면 분노가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의 진리에 대한 열정적 의견이 타인에 의해 반박당하면 분노가 된다. 분노가 여러 가지 그 이유로 분노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계속 설명이 있고 이건 그냥 별로 읽어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쪽에 있는 건. 그 다음 계속 귀신 들린 사람과 미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광기의 한 종류. 그 다음에 그냥 9장으로 바로 볼까요? 9장에 잠깐 볼까요? 9장 지식의 여러 주제에 대하여.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실에 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의 단정을 다른 단정과 연결한 결과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사실에 관한 지식과 그 다음에 단정을 다른 단정에 연결한 지식. 과학적 지식이죠. 이 결국은 사실에 관한 지식, 과학적 지식. 그러니까 보면은 전자는 결국 감각과 기억으로서의 확실한 지식이다. 이런 표현. 후자는 이른바 과학적 지식으로서 조건적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밑에 네 번째 줄에 사실에 관한 지식의 기록을 역사라고 한다. 역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연사로서 인간의 여지와 관계없는 자연적 사실이나 결과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사로서 코먼웰스에서의 인간들의 자발적 행위에 관한 대한 역사이다. 학문의 기록은 하나의 단정을 다른 단정과 연결한 결과의 신뢰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120쪽에 보면은 그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10장 힘, 가치, 위계, 명예 및 적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힘은 미래에 분명히 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수단입니다. 여기에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과 수단적인 것이 있다. 여기 자연적 힘은 natural power라고 되어 있는데 신체나 정신의 여러 능력들의 우수성을 말한다. 뛰어난 힘, 용모, 분별력, 기회, 응변, 후함, 고귀함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수단적 힘은 자연적 힘이나 혹은 행운에 의해 획득되는 것으로 더 많은 힘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인간의 힘 중 가장 큰 것은 다수의 인간이 동의하여 단 한 사람의 자연인 또는 사회적 인기의 그 힘을 결집하는 경우에 이게 뭐예요? 리바이어던이죠. 이게 가장 큰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하나의 인격이 다수가 지닌 힘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코먼웰스의 힘처럼 하나의 인격의 요지에 따라 힘이 행사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당파의 힘이나 혹은 여러 당파가 연합한 힘처럼 각자의 여사에 따라 힘이 행사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종복이 있는 것은 힘이다. 친구가 있는 것도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후함과 결합된 부도 힘이다. 친구가 종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평판도 힘이고, 조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평판도 힘이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거나 혹은 무서워하도록 만드는 모양의 성질도 힘이고, 분별력도 힘이고, 고귀함도 힘이고, 뭐 용모도 힘이고 있습니다. 용모도 힘이다 그러니까 코코 샤넬이 했는 말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건 그냥 우리 공감할 수 있잖아. 하지만 다른 사람은 너를 용모로 판단한다. 아, 그렇지. 그 참 그 역설적이면서 네. 그렇지. 그다음에 인간의 값어치, 그 value하고 worth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줄에 인간의 값어치 또는 가치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시가이다. 가격이래. 즉 그가 사용하는 힘의 양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달려있다. 전쟁 중일 때의 그 판단과 평화시의 판단 다르죠. 아주 우선 전쟁 지휘관은 전쟁 중일 때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평화시에는 그렇지 않겠다는 얘기고, 사는 자가 그 시가를 결정한다. 그 다음도 재밌는 표현도 있습니다. 124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다른 사람에게 은두를 요청하는 것은 종류를 불문하고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도 그렇고 명예를 부여하고, 이거 125쪽에 보면은 큰 선물을 주는 것도 그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것인데, 작은 선물은 불명예를 부여하는 것이다. 선물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작은 선물은 너무 기대하는 사람과 less than 그 expectation이라서 그런지, 선물을 안 주는 거는 그럼 또 그것도 불명예겠지. 그 다음에 뭐 아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계속 장기치면. 그 이제 또 다시 아니 더. 자, 밑에 여섯 번째 줄에 상대에게 사랑이나 공포의 표시를 보여주는 것은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모두 상대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시하거나 혹은 상대가 기대하는 것만큼 사랑이나 공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불명예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사람한테 안 하면은 불명예야. 말 되네. 시 끝했는데 경시해 보면 진짜 불명예다. 그 다음에 뭐 쭉 읽어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128쪽에 딱 중간에 그러므로 사회적 명예에 관한 한 그 원천은 코먼웰스 유일 인격 안에 있으며 주권자의 여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사회적 명예로 불린다. 그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힘의 증거 또한 표시가 될 수 있는 모든 소유물, 행위, 자질은 명예로운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계속해서 네 번째 줄에 행운은 오래 계속되면 명예로운 것이다. 빈곤은 불명예, 아량, 후함, 희망, 용기, 신뢰는 명예로운 것이고. 참. 중간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즉시의 결단이나 결정은 명예로운 것이다. 사소한 장애나 위험을 경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유보다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사소한 장애나 사소한 이익을 과대평가하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허락된 시간 동안 일의 경중을 비교하고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중요성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만일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사소한 일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며 그것은 소심이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이 130쪽에 보면은 밑에서 8번째 줄점에 어떤 행위가 위대하고 어려우며 따라서 큰 힘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어떤 그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그 행위의 명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명예란 오로지 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 당시의 그 도덕률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그 행위의 명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걸 정당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명예는 오로지 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우스가 여기 뭐 유피테르라고 되어 있지만 간통한다는 거죠. 이게 칭송이 되고 메르쿠리오스 헤르메스죠. 헤르메스가 사기와 절도가 다 칭송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폴로 그 메르쿠리오스가 아폴로의 가축을 양치기 몰래 훔쳐갔다고 칭찬하고 있죠. 그 당시에 그 우리가 트로이 전쟁 때도 보면은 그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리스 연합군이 그쪽으로 트로이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좀 이 군수물이 보급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다 현지에서 해적질 해가지고 했거든. 그 해적질이 정당한 경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당한지 부당한지 안 따지고 그냥 힘만 있으면 장땡이라는 얘기인지 그 당시 도덕적 그거를 나타낸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했다가는 좀 적절하지 않는 표현 같은데 그 네 번째 쯤 그런 말 나와요. 또한 인간 사이에도 위대한 코먼웰스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 뭐냐면 옛날의 그 자연 상태죠. 그러니까 리바이어든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 만인과 만인이 투정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건 도덕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정의가 부정의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본 것 같아요. 해정이나 산적이 되는 것을 조금 더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합법적인 일로 여겼는데 이런 거죠. 이건 아까 우리가 트로이아 전쟁 과정에서 그 당시에 보면 해적이 비난받지 않고 합법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정됐고 여기 이 사람은 더더구나 만인과 만인이 투정으로 봤기 때문에 코먼웰스가 이루어지기 성립되기 전에는 정의나 불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보면 사적 결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적 결투가 또 약간 긍정적인 좋은 평가할 그런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용기는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거죠. 이때는 더 그랬겠다. 뭐 결투를 신청해서 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안 되죠. 이게 사실은 미국 대통령 그 후보 중에서도 아마 부통령인가 그 당시에도 결투했죠. 결투해가 죽은. 그래서 이거 져서 죽는 거는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절투에서는 그걸 이제 그 결투 신청하는 거는 용기가 있는 거고 그것도 회피하면은 또 비겁하다고 또 비난받겠죠.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은 이 뭐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작. 전시의 장군을 뜻한다. 백작은 카운트죠. 영어로는 코미테스라고 그랬는데 우정으로 장군을 따라 나선 자. 후작은 제국의 변경 또는 경계지역을 통치하던 백작. 남작은 골인들의 이제 갈리아인 쪽인 거죠. 칭호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인이라는 뜻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135쪽에 혹은 어떤 직무를 맡기에 혹은 등용하기에 알맞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러한 것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그에 합당한 자격이나 합당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격은 권리를 전제하는 것이며 합당함은 약속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에 관해 논의할 때 살펴볼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함은 약속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다.